동양철관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5% 감소했고 영업손실 50억 원 발생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0.5회전 하락했고 PBR은 2.28 상태로 높아졌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변동범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철관에 관한 뉴스로 대선날 알래스카 찾는 정부, LNG 관련주 기대감에 다시 펄펄 끓는다라는 제목으로 김민지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5월 3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산업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방문의 회의 참석, SK오션플랜트, 넥스틸, 동양철관 등 관련주 상승세, 가스관 사업 본격화 시 높은 관광 수요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6월 3일 대선 이래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이전부터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도 참여해 달라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이호연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한다.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이 본격화될 시 높은 관광 수요로 국내 철강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동양철관은 가스전 개발에 특화된 송유관 전문 업체다. 특히 미국 석유협회에서 API OL 모노그램 표시 허가를 획득하면서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동양철관은 올해 들어 주가가 126% 올랐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을 포함해 북극권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로 첫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원전 등 최신 에너지 기술, 알래스카의 석유, 액화, 천연가스, 광물자원 개발 등을 논의한답니다. 즉 경험상 API 인증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한 번 획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KS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험상 ISO보다 어렵습니다. API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국에 API 인증기관은 없습니다. 경험은 일본 지사에서 심사원이 와서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LNG 가스관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편의를 위해서 API 인증 기관이 그 도쿄지사 한 군데, 아시아에서는 딱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지사를 좀 설립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좀 편의성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석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329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무려 약 45%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고를 줄이지 못하고 35.5%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51.1%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가 줄이지 못하고 7.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영업적자 4억 2,900만 원이 적자입니다. 전년보다 124.7%가 감소했습니다. 슬픈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73억 원으로서 40.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4.6%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슬픈율은 6.4% 하락했고요. 운영경비가 22.5%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손실 0.53으로서 무려 전년도보다 0. 거의 50%나 추락을 했습니다. 영업손실 50억 원입니다. 전년도 흑자 결산이었지만은 수치적으로는 1655.2%나 영업이익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가 45억 7,800만 원 더 적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매우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5억 5,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손실이 난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은 재고자산의 변동, A가 그렇게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재고자산 매입액, 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7억 원으로서 48.7%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22.5%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06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3억 원을 뺀 82억 8,300만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총 제조비용이 23%, 3.5% 상승했고 재료비율은 3.5%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나느냐? 모순은 해소할 수 있는지 분석 내용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40억 3,400만 원인데 이게 그 BWCAI 원재료 등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하고 있는데 이 40억만큼 성과가 왜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회사는 구체적으로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해가지고 여기에 타개정 대책이라는 게 나오고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은 재고자산 명세에 공시는 하고 있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매출원가까지 해서 있는데 원가액의 매출 원가는 310억 원이었고 제가 스루풋으로 환산한 제조 원가는 355억 원이었습니다. 이 차이액이 45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전체적 홀리스틱 관점에서 스루풋 환산 제조원가 비용은 총 제조 비용은 타개정 대체와 상품 매출원가, 기타 매출원가 모두를 수렴해 버립니다. 원가 회계의 차이를 밝히는 데는 이상이 없으며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생산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 차이는 P는 그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죠. 그게 227억 원이고 스루풋으로 제가 매출원가 재료비를 뽑아내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그 갭이 똑같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도 우리는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검증 방법은 재고자산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더하면 이 45억이나 되는데 10억 6,100만 원뿐이 차이가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럼 35억 1,800만 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가공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세 번째 거는 검증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면 재고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액과 일치할 것입니다. 검증액 차이만큼 원가회계가 분식회계를 유도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 증가액을 매출이익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실질적으로 크게 적자인데 원가회계상으로는 적자가 조금밖에 안 냈다. 그렇게 결산을 한 거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9억 원, 1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명 증가해서 평균 연간 임금은 7,13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중견기업 월급 수준이 되겠죠. 외주비가 59.8% 감소했고 운반비가 17.8% 감소했습니다. 영업 활동량이 적어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0.5회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6.4%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은 일단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해 가지고 회계 투명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 데면은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5%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6%가 내려갔습니다. 단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위해서 입증 방법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서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5%가 내렸으면은 제품 가격 인하 압력은 가공비율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한 3%는 내려줘야 되는데 거꾸로 6%가 판매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나름대로 합리화한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5%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6%가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억지 춘향으로도 그 동양철관의 회계 투명성은 인정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현재 상황으로 2,490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스루픈율을 그 마진율을 18%, 0.9% 좀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봤을 때 얼마나 더 판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분기까지 보통 한 1 더하기 300% 하면 되는데 1 더하기 600%, 500%를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오는 게 2천억 원대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인간이 회사가 500% 이상을 더 할 수 있느냐, 규모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이게 뭐 단가로 얘기한다면 19만 9천 원에 팔기로 했다. 뭐 어떤 단가를. 그러면 이제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흑자로 돌리기 위한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한 달에 한 번만 돌려보자. 그래서 그 방법론은 밑에 이 세 가지 복합작용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3,362억 원을 달성했을 때 운영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다소가 아니고 11.6%나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영업이익은 1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468원으로서 연초 658원보다 810원이 상승했습니다. TBR은 2.28이 되겠습니다. 126%가 상승했습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 5% 이상이 KBI 국인산업이 12.29%, KBI 동국실업이 9.8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박유상씨로 44.4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